리플이 저는 다른 코인보다 꿀릴 건 없다고 봅니다. 이더리움, 솔라나나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사실 없잖아요. 코인들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별로고 하는 거 없는데 뭐 리플도 그 중에는 하나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리플에 내가 자산을 몰빵할 만큼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리플 신도님들 오셔가지고 악플과 반박 잔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건데 한국에는 리플에 미쳐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리플을 사랑하고 리플 팬이고 리플 광신도까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전혀 안 돼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국의 리플 매니아 광신도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그리고 심지어 리플만 다루는 유튜브도 여럿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리플 아예 모르는 게 아닙니다. 2017년부터 저는 리플을 알고 열심히 많이 썼습니다. 당시 제가 차익 거래를 했거든요. 그래서 한 거래소에서 리플을 사가지고 두 번째 거래소로 보내서 팔고, 그 다음에 다시 현금을 확보해가지고 차익 실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무한반복했죠. 두 번째 거래소에서 다시 첫 번째 거래소로 리플을 보내고 팔고 또 차익을 실현하고, 이런 거를 저희가 수백 번, 수천 번 했어요. 수천 번은 아니다, 1000번 정도는 한 것 같아. 자, 그래서 그때 리플의 장점을 확실히 느꼈습니다. 자, 일단 한 거래소에서 두 번째 거래소로 리플을 보냈는데 들어간 시간은 5분 내외였으며, 그리고 수수료도 매우 낮았습니다. 리플이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한 1리플 정도 받아갔는데 지금도 비슷할 겁니다, 아마. 그죠? 자, 그래서 은행 송금보다 훨씬 좋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저는 벌써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제가 리플을 어느 정도는 들고 있습니다. 큰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코인 자산 배분 차원에서 몇 퍼센트 정도는 있어요. 즉 코인 포트폴리오의 몇 퍼센트 리플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좋은 얘기를 제가 많이 해드렸죠. 자,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냥 USDT로 송금해도 됩니다. 옛날에는 스테이블 코인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리플을 사가지고 거래소로 보내고 또 팔고 이런 걸 했는데, 리플은 변동성이 있는 코인인데 송금 목적으로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는 USDT, 그러니까 US 달러와 패깅되어 있는 테더를 쓰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게 제가 리플을 그다지 엄청 좋아하지 않는 핵심 이유입니다. 송금이 메인 비즈니스인데 제가 보기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왜 송금할 때 리플을 써야 되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USDT도 송금을 해보면은 실제로 엄청 빠릅니다. 보통 한 5분 안에 이것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리플 말고도 송금이 빠르고 싼 알트코인 여럿이 있습니다. 트론도 있고 뭐 제가 몇 개 더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도 한번 송금할 때 1달러만 내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무역 거래의 10%가 USDT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소문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도 그 달러화를 사가지고 외환망을 통해 가지고 어디 해외로 보내고 수수료 많이 내고 오래 걸리고 짜증나고, 그리고 그 정부가 내가 돈 얼마 벌었는지 다 알고 이런 거 다 귀찮고 싫거든요. 그래서 USDT로 실제로 거래를 많이 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게 은행 송금보다 훨씬 덜 까다롭고 규제나 행정도 없고 싸고 빠르다 이거죠. 리플도 그거를 아는지 그래서 서두르진 않고 작년에 그 RLUSD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는데 그거 쓰는 사람 제가 아직 별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핵심 이슈야. 송금의 강자가 리플인데, 네, 그런데 굳이 내가 왜 리플을 쓰냐, 그냥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근데 이때쯤 아마 리플 광신도 분들이 오시겠죠. 너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놈 하고 이제 올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그럼 리플 도대체 뭐가 좋은 거야, GPT가 알겠지 뭐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첫 번째, 은행들이 리플을 재택하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개발한 솔루션 엑스커렌트, 엑스래피드 이런 게 기존 은행 시스템을 혁신할 것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XRP 토큰 역시 금융권에서 표준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GPT가 스스로 반박을 해줍니다. 리플 회사의 기술은 사용하는데 XRP, 그러니까 리플 자체 그 코인을 사용하는 거는 아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십 발표는 자주 하는데 실제 업무에 리플이 어느 정도 쓰이는지는 불분명하거나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덧붙이면은 보통 코인 회사들이 뭔가 주장하는 거는 어차피 99% 구라입니다. 리플은 다른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건 난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쪽에 개뻥이 맨날 많고 혁신하는데 무슨 혁신입니까? 그냥 개비를 털어가지고 돈 버는 게 보통 메인 비즈니스거든요, 이 코인 쪽이. 네,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네, 큰 근거는 없다라고 보고요. 자, 두 번째, 소송 얘기도 참 많이 들렸습니다. SEC 소송 결과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
아니라고 결론 나면 떡상할 것이다. 이런 게 한 1, 2년 전부터 계속 들려왔죠. 그래서 SEC와의 배틀이 끝나면은 리플이 떡상한다. 전 세계가 본격적으로 리플을 사용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밝혔지만 나라면 리플을 안 쓰고 USDT 테더를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SEC 간의 소송을 해서 승소한 걸로 저는 대충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리플 ETF 도입 가능성도 꽤 높아졌습니다. 베팅 사이트를 가보면 보통 80에서 90% 정도 확률을 보더라고요. 올해 리플 ETF 도입이. 근데 그건 이미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빅뉴스이긴 하지만 뭐 새로운 뉴스는 아니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리고 소송이 진짜 전부 사라진다 하더라도 국가은행이 꼭 XRP 리플을 핵심 결제 시스템으로 쓸까? 그건 저는 좀 의문입니다. 나 같으면 이거 쓸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 카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있어. 리플은 발행량이 충분해가지고 전 세계 송금에 쓰일 수 있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은 문제가 없다라는 건데, 근데 발행량이 많다는 거는 희소성이 부족하다는 말도 사실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리플 랩스가 막대한 물량을 보유하고 있고 이게 정기적으로 풀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가격에 무슨 도움이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저는 잘 모르겠고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존나 가만히 있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나불나불 하면서 계속 나불거리겠습니다. 자, 또 뭐가 있는가? 은행만 있는 게 아니야. 대기업 국가와도 협업을 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데 해가지고 저 궁금해가지고 GPT를 물어봤거든. 야, 대표 사례가 뭐가 있어? 찾아봐라고 하니까 뭐 산탄더 은행, SBI 홀딩스, 머니그램, UAE 중앙은행, 태국 시암 산업은행 등과 협업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뭐 했는데?라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여러 대기업 금융기관 및 정부기관과 파트너십을 발표해 왔지만 이 협업이 실제 XRP 가격 상승이나 리플사의 직접적인 수익 증가로 이어지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요 5개 사례를 분석을 해줬는데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별거 없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실제 효능은 빈약하고 리플의 기술은 XRP 없이도 운영 가능하고 XRP 가격 상승과 직접적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GPT가 말해주더라고요. 자, 이게 다가 아닙니다. 5번이 그나마 가장 긍정적입니다. 트럼프 취임 후에 리플이 실제로 엄청 올랐고요. 이건 저도 인정합니다. 미국 코인 양도세 면제하겠다라는 말을 트럼프가 좀 했는데 아직은 확정이 아니죠. 그러나 오케이 해줄 가능성은 생겼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SNS에서 리플의 존재감이 커진다라는 거 뭐 식을 강조한 것 같은데, 뭐 대충 이런 거죠. 이제 이런 그 링크를 그냥 공유한 정도처럼 저는 보였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이런 영상들이 막 뜨더라고요. 트럼프 리플 좋아요, $100 현실화 가능. 근데 이거는 좀 보면은 카페에 가가지고 이제 이쁜 이제 여자 알바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쁜 여자 알바가 서비스 정신으로 한번 웃어줬습니다. 근데 우리 아다는 제가 나한테 웃어줬어. 이건 32년 만에 처음이야. 제가 웃어줬어. 제가 나를 사랑하는 봐. 나도 쟤를 사랑해. 우리 아들 이름은 어떻게 하지? 아들이 아니고 딸 이름 어떻게 하지? 이름 어떻게 하지? 우리 손자는 손녀. 뭐 거의 이런 정도거든요. 트럼프가 한번 와가지고 요 링크 한번 공유해 줬다고 $100? 글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TF 승인 가능성이 높고 이건 긍정적이고요. 기축 자산의 비트코인 말고 리플을 포함할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물론 이것도 아직은 확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SEC한테 승소한 후 IPO 한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것도 아직 확정된 거는 별로 없고요. 물론 코인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이제 전통 산업과 다릅니다. 이제 전통 기업들은요, 실제로 물건을 팔고 돈을 벌고 이제 영업이익도 남기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주식이 오르는데, 코인이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to the moon, 내가 화성에 가가지고 화성에 도주를 쓰겠다. 또는 내가 은하계로 가가지고 리플 할 거야. 우와! 이런 식으로 이제 말도 안 되는 꿈을 발표하고 코딱지 같은 성과. 한마디로 예를 들면은 뭐 산탄다르 은행에 뭐 대리랑 한번 악수를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MOU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대단한 성과로 부풀리고 순이익 영업이 그딴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코인은. 네, 그래서 이제 요 정도도 되게 빈약하기는 하지만 이제 기존 기업 치고는, 근데 이 정도만 해도 저는 포트폴리오에 포함할 이유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코인 회사들은 하는 게 없고 뻥만 주로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리플이 저는 다른 코인보다 꿀릴 건 없다고 봅니다. 뭐 이더리움, 솔라나 뭐 이런 것도 하는 거 사실 없잖아요. 아무것도. 근데 뭐 솔라나 링크 뽕뽕 찍어내는 거밖에 없잖아 하는 게. 이더리움, NFT 요즘 누가 하나?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 코인을 다 거기서 거기고 다 별로고 하는 거 없는데, 뭐 리플도 그 중에는 하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리플에 내가 자산을 몰빵할 만큼 차별화가 되어 있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요약
반박. 네, 일단 이제 리플 소승들이 와가지고 악플을 엄청 쏘아내겠죠. 네, 환영합니다. 악플 많이 쏴주세요. 네, 그리고 그것도 좋지만 좀 더 좋은 거는 제가 진짜 이걸 잘 모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강원국이 틀렸다는 반박, 이것도 제가 대환영합니다. 제가 리플을 2017년부터 써보기는 했고 가져본 적도 있고 하긴 하지만 제가 리플을 대단히 뭐 잘 알지 못한다는 거는 저도 인정해요. 그래서 반박해 보세요. 내가 틀렸습니다는 영상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이 댓글 듣고 보니 맞는 말이군.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뭔가 새로 배우는 거잖아요, 리플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악플만 쓰셔도 오케이. 근데 이제 그러면은 나도 배우는 게 없고 당신도 배우는 게 이제 없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는 대단한 차별점은 내 눈에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물론 트럼프의 가호로 리플의 가격이 미래에도 꽤 많이 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플을 일부 가져가는 건데,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또는 이미 꽤 많이 올랐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리플을 그냥 원오프 댐 코인으로 취급해가지고 그냥 포트폴리오 일부 정도를 리플에 가져가는 거, 이게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자 근데 우리 리플 신도님들 오셔가지고 악플과 반박 잔뜩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